안녕하세요. 저는 안산에 살고 있는 36살 여자입니다. 그동안 참고 살았던 세월만큼 저희 가족에게도 꽃피는 날이 찾아왔고 지금은 행복한 가정생활을 유지하고 있지만 과거의 일들 중 그때만 생각하면 아직까지도 화가 치밀어 오를 정도로 저희 가족에게 몇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먼저 저희 큰언니가 결혼을 시작으로 둘째 언니, 셋째 언니까지 전부 줄줄이 결혼식을 올렸던 적이 있었어요. 그 이유는 첫째 언니가 변호사인 형부를 만나면서 큰 형부의 소개로 둘째, 셋째 언니까지 같은 회사 로펌 변호사를 소개받아 결혼을 하게 되었거든요. 당연히 저한테도 괜찮은 남자 연결해 준다고 했었지만 저는 이미 오래전부터 만나오던 남자가 있었어요. 하지만 저희 식구들은 그 사람을 별로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었어요. 그 이유는 법조인 새 형부와는 전혀 반대되는 직업이었고 월 수입도 많지 않았기 때문에 반겨주는 분위기는 아니었어요. 좋은 직업 가진 남자 소개해준다는데 굳이 마다하는 이유가 뭐야? 오래 만나왔던 적게 만나왔든 그건 중요하지 않다. 앞으로 인생을 함께할 남자가 누가 되는지가 중요한 거지. 그 사람과 연애를 했다고 해서 결혼까지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라. 너도 이제 홍기가 찬 만큼 정상적인 남자랑 결혼을 해야 될 거 아니니? 남들 시선이 얼마나 중요한지 알지? 너희 언니 주변에서 대우가 틀려진 거 봤지? 셋 다 전부 변호사 남편 만났다고 부러움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너는 고작 들어본 적도 없는 배관공이라고? 월급도 꼴랑 200원짜리 받는다며? 그 정도 돈으로 어떻게 생활이 된다는 거야? 너희 형부들 봐라. 월 7, 800 정도 받는다던데 몇 년만 경력이 쌓이면 자연스럽게 월급이 오르고 그렇게 되면 월 1,000만 원은 그냥 번다는 건데 네가 만난다는 그 남자는 몇 년 지나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월급 받는 거 아니니? 그런 막노동하는 사람이랑 왜 만나서 엄마 속을 뒤집어 놓는 거야? 이제 그만 정리하고 조만간 자리 추선해 준다니까 소개 한번 받아봐라. 엄마 소원이 뭔 줄 알아? 사위네 전부 다 법조인으로 만드는 게 엄마가 평생 바라는 거다. 이제 마지막으로 너만 해결하면 되는데 왜 이렇게 속을 썩이는 거니? 싫다니까요. 저는 그런 분위기의 남자 별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무조건 법을 다루는 사람이라고 해서 그 사람이 좋은 남자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엄마는 남들이 보는 시선을 중요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 사람의 내면을 보는 눈부터 키우셔야겠어요. 엄마는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를 별로 좋아하지 않으셨어요. 하지만 무조건 법조인 사위 집안으로 만들겠다는 목표를 가지고 계셨죠. 일단 만나보라고 얘기하셨지만 제가 싫어하는 건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엄마도 결혼은 무조건 안 된다며 반대를 하셨고 결국엔 얼굴조차 보려 하지 않으셨어요. 저는 엄마의 욕심을 채워주기 위한 하나의 수단으로 생각하면 안 된다고 얘기하면서 몇 번이나 좋게 설득을 하려 했지만 쉽게 풀리지 않았고 이런 고민을 잘 알고 있던 그때의 남편이 부를 때까지 기다리는 것보다 찬물을 맞아도 찾아뵈서 인사드리는 게 좋을 것 같다며 호랑이 굴에 들어가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어차피 안 된다고 결정을 내려버리셨으니 저희가 할 수 있는 방법으로 밀어붙여야만 했어요. 그렇게 무작정 인사를 드리러 찾아뵙게 되었고 저희 돌발 행동에 많이 당황하신 엄마는 급하게 가족들을 전부 다 집안으로 약속 시간보다 일찍 불러들였네요. 원래 저녁 식사 시간 맞춰서 모두가 모이는 시간이었는데 식사 도중 들어가는 것도 별로 좋아 보이지 않아 저녁 식사하기 1시간 전에
먼저 인사를 드리러 갔어요. 그렇게 급하게 모두가 모인 상황 속의 분위기는 당연히 좋지 않았습니다. 저희 아빠는 그래도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라고 용기 내서 데려온 부분에 대해 높은 점수를 주셨고, 가족이 모이기 전에 따로 방에 들어가서 개인적인 대화를 주고받고 계셨어요. 그리고 엄마는 나중에 따로 얘기 좀 해야 될 것 같다며 돌발 행동을 한 저에게 화가 많이 난 상태셨어요. 1시간 정도 지나자 언니와 형부들이 저녁 식사 겸 제가 만나고 있는 남자가 누군지 궁금해서 한자리에 모이게 되었고, 거실 밖이 시끄러워지자 아빠와 그 사람이 방에서 나왔네요. 다행히 아빠의 표정은 나빠 보이지 않았고, 그렇게 모두가 모여 식사를 하려 하는데 첫인사 자리에서부터 엄마의 차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엄마, 이 사람은 식사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숟가락 젓가락을 올려주지 않는 거예요? 이건 너무하잖아요. 생각해봐라. 초대받지도 않은 상태에서 갑자기 우리 집에 찾아왔고 많은 식구들 앞에 앉아 시선을 한 몸에 받고 있는데 음식이 코로 들어가는지 입으로 들어가는지도 모를 거 아니야? 그래서 떠준 밥이 아까울까봐 아예 준비하지 않았는데? 이 사람이 정말 유치하게 이럴 거야? 빨리 준비해주지 못해? 당신이 이런 행동을 보이는 게 우리 집안의 이미지를 깎는 거라고. 엄마는 투덜거리시면서 숟가락과 젓가락을 내어주셨고, 언니들은 아빠가 챙겨주시는 모습을 보곤 인사 온 사람을 대놓고 째려보고 있었어요. 형부들도 썩 마음에 들어하는 눈치는 아니었네요. 이런 안 좋은 분위기 속에서 꿋꿋하게 차려놓은 밥상의 음식을 먹으며 아무렇지도 않은 듯 행동하고 있었어요. 애초부터 좋은 대접은 받지 못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마음을 많이 내려놓은 듯 보였습니다. 저와 결혼하기 위해 애써주는 모습이 너무 고마웠어요. 그리고 정말 눈물이 날 뻔했던 건 엄마와 형부, 언니들의 관심보다 아빠가 관심을 가져주는 거에 정말 감사했어요. 그렇게 대화가 아빠와 제가 사랑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흘러가기 시작하자 언니와 형부들이 그 모습들이 보기 싫었는지 대화에 끼어들기 시작했고, 난처한 질문들을 집중적으로 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 사람은 절대 휘말리지 않고 차분하게 분위기를 이끌어 나갔습니다. 자기가 할 수 있는 최대한의 답변을 해주며 부족한 부분들을 숨기지 않았네요. 야간 작업까지 한다고요? 그래서 월 300 정도 겨우 받아요? 그거 가지고 누구 코에 붙인다는 거죠? 둘이 얼마나 사랑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결혼은 현실이야. 돈이 없으면 뒤따라오는 행복도 없는 거야. 우리 집안이 못 사는 거 아니라고 해서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 생각하나 본데, 부모한테 손 벌리면 안 되는 거 너도 잘 알잖아. 윤민이가 하고 있는 사업도 규모가 워낙 작아서 벌어들이는 수익은 많지 않을 텐데 어떻게 그 돈으로 먹고 살겠다는 거야? 애는 안 낳을 거니? 저기요, 저는 제 동생이 힘들게 살아가는 거 뒤에서 지켜보고 싶지 않거든요. 그쪽보다 능력 좋은 남자들이 동생이랑 결혼하겠다고 줄 서서 한 트럭으로 대기하고 있는데 굳이 집안 분위기를 안 좋게 만들어야 되겠어요? 밥이 입으로 넘어가세요? 개념이 없으신 건가? 아니면 눈치가 없으신 건가? 나는 이 집안의 큰 언니로서 윤민이가 능력 좋은 남자를 만나는 게 좋을 것 같다고 생각한다. 나는 엄마 편이니까 이 결혼 반대할게. 세상에 널린 게 남자인데 하필 막루동지는 배관공이라니. 너는 우리 집안에 오점을 남기고 싶은 거야? 제발 잘 좀 생각하고 행동해.
막내라고 오냐오냐해서 키워서 그런가? 뭐든 자기 멋대로 행동하려는 게 보인다니까. 저기요, 저희 집안이 지금 어떤 상황인지 대충 이해 가시죠? 네, 잘 알고 있습니다. 저희 집안이 워낙 가난해서 가진 것도 없고 배운 것도 없어서 제 앞에 계신 분들과는 확실히 비교 자체가 되지 않겠죠. 그래도 저에게는 아직까지 젊음이라는 게 있잖아요. 윤미와 결혼하고 무조건 성공하는 삶을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시간이 필요하겠지만 저희가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만큼 그 꿈 또한 이루어질 거라 생각합니다. 아직 많이 부족한 점이 보이시더라도 저를 믿고 결혼 허락해 주시면 안 될까요? 제가 남들보다 살겠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편이라 절대 윤미를 굶길 일은 없을 겁니다. 한 번만 믿어주시면 성공하는 모습 꼭 보여드릴 테니 이 집안의 사이로 살아갈 수 있게 부탁드리겠습니다. 분명 저도 한 식구가 되면 도와드릴 수 있는 부분들도 정말 많을 거예요. 그래봤자 그쪽은 백안공이라는 타이틀에서 벗어날 수 없고 집안의 격을 떨어뜨리는 사회일 뿐이야. 아빠 빼고는 전부 적이었어요. 따뜻한 말 한마디 해준 적 없이 상처되는 말만 쉬지 않고 계속해서 뱉어대던 도중 아빠는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지 결국 참고 계시다가 화를 내시면서 상황은 정리가 되었네요. 그렇게 길지 않은 시간 속에 마음만 아프게 해준 것 같은 기분에 좋지 않은 상태로 그 사람을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그리고 끝나지 않은 대화를 이어나가게 되었네요. 제가 사랑하는 사람이 너무 큰 상처를 받았을까봐 화가 머리끝까지 올라와 버렸고 그 사람이 집으로 돌아간 이후에야 밝은 목소리와 함께 웃음소리가 주방에서 울려 퍼지길래 주방으로 들어가려 하는데 걸어 나오시는 아빠가 그냥 방으로 들어가는 게 좋을 것 같다고 말씀하셨지만 좀 전의 분위기를 그냥 넘어가는 건 아니라며 주방에 있는 식구들에게 제가 가진 불만들을 털어놓게 되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제 말을 들어주려 하지 않았죠. 저런 남자들은 원래 자존감이 낮기 때문에 우리 집안 사람들을 보곤 두 번 다시 결혼하겠다는 말은 못할 거예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이 어떤 집안인데? 변호사가 3명이나 있는데 배관공이 웬 말이니? 생각만 해도 너무 끔찍하다. 내가 저런 놈들 한두 번 겪어본 게 아닌데 분명 장모님 집안에 재산 보고 접근했을 거예요. 법적 문제로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 중에 재산 문제로 사고친 의뢰인들 대부분이 못 살거나 막노동 뛰다가 돈이 없어서 재산 갈취하려다가 돌이킬 수 없는 범죄까지 저지른다니까요. 겉모습만 보고 절대 알 수 없으니까 집안을 보고 결혼을 하는 거예요. 배운 사람들이야 생각을 하지만 못 배운 사람들은 손부터 나간다니까요. 오늘 아마 혼쭐이 났을 겁니다. 다시는 이 집안에 발도 들이지 않을걸요. 제가 봤을 때 엄마가 제일 나쁘고 형부들이랑 언니들도 잘한 거 하나 없어요. 내가 봤을 때 인생 경험은 그 사람이 더 많을걸요? 배운 사람이면 뭐해? 하는 행동들이 사람이 안 되어 있는데 돈 없고 배우지 못한 사람은 결혼도 하지 말라는 거예요? 처제, 어디서 어른들한테 큰 소리야? 지금 이 상황이 얼마나 심각한지 몰라? 항상 예의 바르던 처제가 그놈이랑 놀다 보니 인성까지 버려버렸네. 이래서 사람을 잘 만나야 한다는 거야. 안 좋은 것만 죄다 배웠잖아. 그런 놈들을 뭐라고 부르는지 알아? 미세먼지 같은 존재들이라고 불러. 바람 불면 날아가는 존재들. 가진 것 없어서 일상이 머리 숙여 굽신거리는 존재들이잖아. 오늘 그 사람은 한 번도 굽신거린 적 없이 당당하게 할 말 다 하고
자신감 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사람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언니들도 변호사라는 직함에 눈이 멀어 평생 결혼하지 못할 형부들 10살이나 차이 나는데도 결혼한 거 내가 모를 줄 알아? 내가 이런 말까지 하지 않으려 했는데 언니들 예전에 대화 나눌 때 나이가 많아서 결혼하는 거 고민된다고 했었잖아. 10살 차이 나는 늙은이들 변호사 아니었으면 거들떠도 안 봤다고 뒤에서 형부들 욕하는 거 내가 못 들었는 줄 알아? 내가 듣기론 형부들 선자리에서도 인물이 너무 안 좋아서 나중에는 만날 여자들도 없을 만큼 변호사 말곤 내세울 거 하나 없었는데 언니들은 아쉬운 대로 변호사라는 타이틀 하나 때문에 시집 간 거 아니야? 차라리 그렇게 살 바엔 가진 거 없어도 진심으로 사랑하고 있는 사람과 만나서 행복하게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생각하는데 언니들은 형부들의 껍데기만 좋아하는 거라고. 결국 홧김에 언니들이 형부들을 상대로 나눴던 대화를 입 밖으로 꺼내게 되면서 집안은 난리가 나고 말았어요. 그 사람이 잘못한 건 하나도 없었는데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리는 건 잘못됐다고 판단했었어요. 그렇게 한바탕 난리가 난 이후 아빠의 중재로 모든 상황이 정리가 되었지만 그날 이후 저는 가족과 안 좋은 관계를 유지하게 되었고 엄마는 제 인생 제가 알아서 사는 거니 나중에 후회하지 말라며 저희 결혼을 허락해 주셨고 그날 이후부터 보란듯이 잘 지내는 모습 보여드리기 위해 열심히 살아가면서 남편도 저희 집안에 능력이 되는 만큼 최선을 다하고 있었어요. 하지만 처음 인사를 드리러 갔을 때부터 워낙 안 좋은 시선으로 각인이 되어 있던 터라 몇 년이 지나도 좋은 관계를 유지할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엄마의 마음을 사로잡을 만한 사건이 하나 터지게 되었고 그날 이후 형부들에게는 더 안 좋은 시선으로 찍히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이게 무슨 일이야? 빨리 어떻게 좀 해봐라. 왜 거실이 전부 물바다가 된 거야? 사이가 셋이면 뭐해? 아무것도 못하고 멀뚱멀뚱 서 있기만 하고 뭐라도 해봐야 할 거 아니야? 집안을 한강으로 만들어야 속 시원하겠어? 머리만 쓸 줄 알았지. 뭐 하나 잘하는 게 없어. 당신 뭐하고 있어? 이런 거 남자들이 해결해야 될 거 아니야?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는 거야? 방법이 없는 거냐고. 남자라고 해서 내가 이런 걸 전부 다 할 수는 없잖아. 장인어른은 어디 가셨길래 왜 아직까지 안 오시는 거야? 여기서 우리 아빠를 왜 찾아? 지금 이 집안에 남자가 셋인데 모임 가셔서 오늘 늦게 오신다고 하셨어. 여보, 무슨 일이야? 갑자기 전화해서 급하게 오긴 했는데 이게 뭐야? 바닥에 왜 다 물로 흥건하게 차 있는 거야? 나도 잘 모르겠어. 갑자기 이상한 소리가 들리더니 바닥에서 물이 올라왔다고. 집안의 밸브는 전부 다 잠갔는데 물이 멈추지 않고 계속 올라오고 있어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니까 일단 당신한테 전화한 거야. 해결할 수 있겠어? 남편은 주택이 오래돼서 노후가 된 것 같다며 집안의 밸브를 잠그는 게 아닌 메인 밸브를 잠가야 한다며 건물 밖으로 나갔어요. 그리곤 잠시 뒤 바닥에서 흘러나오고 있는 물이 멈추었고 그 사이 남편이 몇 개의 바가지들을 집으로 가지고 들어왔네요. 남편은 양말을 벗고 바지를 걷어 올린 뒤 물에 젖지 않으려고 의자에 올라가 있는 형부들에게 바가지를 하나씩 나눠주더니 바닥에 있는 물을 전부 다 화장실로 퍼 날라야 할 것 같다며 의견을 내자 형부들은 남편의 말을 듣기 싫었는지 바가지를 바닥으로 던지면서 이런 걸 왜 변호사인 자기들이 해야 되냐고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려 하자
엄마가 그 모습을 보곤 갑자기 소리를 지르시더니 집안의 가구가 다 젖었는데 두 손 놓고 있을 거냐며 형부들을 의자에서 끌어내리셨습니다. 그렇게 모두가 거실에 고여있는 물을 전부 화장실로 퍼나르기 시작했고 그 사이 남편은 처음 보는 여러 가지 장비들을 가지고 거실로 들어왔어요. 바닥에 물기가 전부 없어진 걸 확인하고 남편은 기계로 바닥을 깨부수기 시작했습니다. 그런 광경을 처음 본 저희들은 묵묵히 지켜보고 있는데 남편이 형부들한테 장갑과 자루를 한 개씩 건네주었어요. 그리고 바닥에 깨부순 파편들을 전부 다 주워달라며 지시를 내리자 엄마의 눈치를 보면서 남편이 작업하고 있는 주변에 깨진 파편들을 자루에 담고 있었네요. 그렇게 꽤 깊게 구덩이를 파자 파이프 하나가 보였고 남편은 엄마를 부르며 파이프 연결 부위가 노후돼서 깨져 있는 걸 확인시켜주면서 다른 부품으로 연결을 시킨 뒤 밖으로 나가서 메인 밸브를 켜자 더 이상 물이 새어나오지 않았네요. 그걸 확인하게 된 엄마는 놀라기도 했지만 남편은 창고에서 바닥에 깔고 남아있던 대리석과 시멘트를 가지고 집 안으로 들어오더니 바닥을 깨부쉈던 곳을 원상복구까지 깔끔하게 해두자 그런 모습을 보곤 저희 남편을 새롭게 보게 됐는지 그날 처음으로 남편에게 고생했다며 제대로 된 상차림을 내어주셨네요. 옛날부터 집안에 남자 한 명은 손이 야무진 사람이 있어야 한다더니 그 말이 딱 맞아 떨어지네. 어쩜 이런 큰일을 혼자서 척척 해내는 거야? 이런 실력을 가지고 있으면 평생 굶고 살 일은 없겠네. 그러고 보니 우리 집도 너희 아빠가 처음으로 지은 집이라서 애착이 심하시거든. 그러다 보니 다른 집으로 이사를 못 가는데 하필 너희 아빠가 없을 때 이런 일이 터져서 얼마나 걱정이 많았는데 단번에 해결을 해주니 내가 얼마나 안심이 됐는지 모른다. 저놈들은 하나같이 팻만 굴릴 줄 알지 뭐 하나 제대로 하는 게 없어. 이번 일로 엄청 실망했다. 할 줄 모르면 옆에서 거들기라도 해야지. 집안의 가구가 젖든 말든 의자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으려 해? 남자가 셋이나 있었는데 어떻게 하는 짓들이 전부 다 똑같아? 엄마, 그만 좀 해요. 가뜩이나 이 사람 오늘 일 때문에 기가 많이 죽었는데 꼭 그렇게 얘기하셔야 돼요? 내가 틀린 말 했어? 남자가 하나만 잘해선 쓸모없다. 뭐든지 다 잘해야 되는 거야. 이번에 정말 크게 느꼈다. 엄마는 제일 중요한 집을 고쳤다는 거에 많은 충격을 받으신 것 같아 보였어요. 언젠가 기회가 올 줄 알았지만 확실하게 점수를 얻을 수 있는 사건이었고 그날 이후 엄마의 1순위는 저희 남편으로 바뀌게 되었네요. 그리고 뒤늦게 들어오신 아빠가 이 사실을 듣게 되면서 사위 하나 잘 들어왔다며 좋은 말을 아끼지 않으셨고 남편은 그날 모든 걸 다 가진 것 마냥 행복해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형부들과 언니는 그 모습을 보곤 더 기분 나빠했고 아예 말도 붙이지 않을 만큼 남편의 존재 자체를 싫어했어요. 저는 그런 거 신경 하나 쓰지도 않았어요.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남편이 저희 집안에서 받는 대우는 점점 커지게 되었고 제일 중요한 부모님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었으니까요. 그런데 그런 부분들이 형부들은 질투가 났는지 설날에 해선 안 될 행동을 저지르고 말았네요. 천장에 배관을 고정하고 있던 나사가 빠져서 새롭게 박아야 하는데 사다리를 잡아줄 사람이 필요해서 형부들에게 도움을 요청했고 이왕 시작하는 거 배관을 고정하고 있는 나사들을 전부 다
점검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엄마가 사위들 고생한다며 음료를 배달해 주려던 그 순간 갑자기 사다리가 옆으로 넘어지게 되면서 남편이 추락을 하게 되었고 떨어진 남편이 다리를 접질렸는지 고통스러워하며 비명을 질렀습니다. 제가 뒤에서 전부 다 지켜보고 있었는데 큰형부가 사다리를 옆으로 넘겨뜨리는 걸 두 눈으로 목격했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자기는 모른다는 눈빛으로 회피하고 있었고 둘째, 셋째 형부도 큰형부의 편을 들어주면서 다리를 부여잡고 있는 남편을 향해 꼬시다는 눈빛을 보내고 있었네요. 제가 너무 화가 치밀어 올라 형부들한테 화를 내려 하자 남편은 괜찮다고 더 이상의 불화를 만들지 말아달라며 저에게 부축을 받고 있었는데 그때 남편의 작업복에서 무언가 떨어지는 소리가 들렸고 바닥에 떨어진 물건을 주워들은 큰형부가 남편에게 건네주려던 그 순간 갑자기 금속 명찰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명찰의 출처를 물어보기 시작했고 잠시 뒤 충격적인 광경이 펼쳐지고 말았어요. 동서가 왜 우리 로펌 VIP 명찰을 가지고 있는 거지? 여기 적혀 있는 건 자네 이름이잖아. 우리 로펌에서도 몇 명 없는 건데. 뭐라고? 그럼 엄청 높은 위치에 있다는 거 아니야? 윤미 너는 지금 이 상황 알고 있었던 거야? 아니, 나도 몰랐는데. 그게 그렇게 중요한 건가? 당신이 형부 회사의 VIP 명찰을 왜 가지고 있는 건데? 나는 형님들이 이 로펌에 소속이 되어 있는지 몰랐네. 이거 로펌 대표님이 주신 건데 몇 년 된 거 같은데 형님들은 나랑 대화 자체를 나누지 않으시니까 그곳에서 근무하고 계시는지도 모르고 있었지. 이번에 내가 계약하게 된 곳이야. 예전에 견적을 넣었었는데 입찰이 돼서 1년간 최선을 다해 관리해 드렸더니 VIP 명찰을 주시면서 앞으로 꾸준하게 계약을 유지하게 돼서 지금까지 로펌 건물 관리해주고 있는데 아마 나는 형님들과 만나기 힘들어서 그동안 못 봤던 거야. 자네 이 명찰이 뭘 뜻하는지 알아? 우리 건물에서 이용할 수 있는 모든 걸 금전적인 요구 없이 전부 다 사용할 수 있는 거라고. 네, 알고 있어요. 대표님한테 그렇게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야간에 회사 직원들 전부 다 퇴근하고 팀원들끼리 들어가기 때문에 딱히 이용할 일이 없더라고요. 부담 갖지 말고 시설 전부를 사용하라고 얘기하셨지만 아직까지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네요. 남편이 팀원들과 사업을 하기 시작하면서 정말 많은 곳에 견적서를 넣었었고 바쁘게 살아오면서 최선을 다해 노력해주는 모습에 입소문이 났었는데 그때 견적 한번 보겠다고 했던 로펌 회사가 형부들이 일하고 있는 로펌 회사였던 것 같았어요. 저도 모르고 있었고 회사 일이라 남편도 딱히 얘기하지 않았었는데 상황이 이렇게 흘러가게 될 거라곤 몰랐었네요. 남편이 가지고 있던 VIP 명찰은 손에 꼽힐 정도로 로펌 직원들 사이에서도 대표에게 명찰을 받기란 하늘의 별 따기인 만큼 아무나 가질 수 없는 거였고 형부들이 부러워하자 덩달아 언니들까지 부러워하고 있었습니다. VIP 명찰 하나면 건물 안에서 외식도 할 수 있고 외제차까지 무상으로 전부 다 이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권한들이 정말 많았었어요. 회사에서 금전적으로 지불해야만 이용할 수 있는 것들을 전부 다 무상으로 이용할 수 있는 명찰이었죠. 거기에다가 가족들까지 함께 누릴 수 있는 특권이 있었기 때문에 언니들은 로펌 건물 내에 있는 피부 관리와 마사지를 받고 싶었는지 남편의 명찰에 욕심을 내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첫째 형부가 저에게 한 달에 벌어들이는 수입에 대해
갑자기 물어보면서 난감한 상황이 발생이 되었어요. 그동안 말을 하지 않았었지만 형부들이 합친 월급보다 남편이 사업으로 버는 금액이 훨씬 많았기 때문에 아무 말 하지 않고 입을 닫고 있었거든요. 저희가 굳이 말할 필요도 없었고 그렇게 해봐야 집안의 불화만 커질 것 같아 항상 평소처럼 소박하게 지내왔어요. 그런데 첫째 형부가 회사 로펌에 건물 관리직으로 들어온 것도 대단한데 VIP 명찰까지 가지고 있다는 건 대표님에게 많은 관심을 받고 있는 거 아니냐며 계속 집착하며 한 달 수익을 물어보길래 어쩔 수 없이 형부들이 벌고 있는 월급의 3배 정도 된다는 말만 했습니다. 남편이 관리하고 있는 건물이 한 개가 아니고 항상 다르기 때문에 정확한 금액을 알려주지는 않았지만 3배라는 금액을 듣는 순간 언니들은 경악을 했고 엄마도 저희 남편이 벌어들이는 수익에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집안은 남편이 떨어뜨린 명찰 하나에 난장판이 되었지만 그 명찰을 확인한 순간부터 남편에 대한 대우는 너무나도 달랐어요. 그리고 가족들은 VIP 명찰을 이용하기 위해 거머리처럼 달려들기 시작했죠. 하지만 제가 형부와 언니들을 밀쳐냈고 저희 남편을 막대한 형부네 가족들을 받아주지 않았습니다. 그날 이후 남편의 대우는 180도 바뀌었지만 언제나 한결같이 변함없는 모습으로 남편은 사위의 역할에 최선을 다하면서 묵묵히 살아오고 있네요. 사람은 겉모습만 보고 모든 걸 판단할 수 없듯이 그 사람의 진짜 내면을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보다 여러 가지로 부족하다고 그 사람을 낮게 본다면 나중엔 분명 후회하는 일이 뒤따라올 수 있다는 걸 제 사연을 통해 많은 분들께서 느끼셨으면 좋겠네요. 오늘 하루도 가족분들과 좋은 시간 보내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